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4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 이어서 이 4강에서도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자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한 글자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화할 비, 나란할 비, 큰데, 절름발이왕, 없을무, 목멜기, 설립, 만들공 이렇게 8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할 비자입니다. 이 변화할 비자는 사람인자를 거꾸로 한 글자로 변화했다 해서 변화할 비라고 하는 글자고요. 사람인자를 거꾸로 하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변화할 비자의 원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할 비자는 이런 모양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런 모양으로 쓰기도 하고 같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변화할 화자의 원래 글자이고 또 숟가락, 비소 모양으로도 쓰입니다. 혼자 쓰일 때는 비수라고 하는데 비수는 짧고 날카로운 칼을 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이면 변화한다 또는 숟가락 등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변화할 비자가 이러한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에 변화할 화자가 있네요. 이 글자는 사람이 면에 변화할 비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이 변화한다 그런 뜻인데 변화할 비자로 쓰나 변화할 화자로 쓰나 똑같이 그 뜻은 같은 의미로 다 쓰는 글자들입니다. 죽을 사자 왼쪽 편이 뼈 앙상할 알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뼈가 앙상하게 변한 모양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죽을 사라고 쓰는 글자고요. 변화할 비자를 원래의 모양인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머무를 깐자가 있어요. 눈목자하고 변화할 비자를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이 두 개의 글자를 합치느라고 눈목자 아래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떼어내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눈이 변했다는 뜻인데 그 말은 눈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눈알을 한쪽으로 돌리면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머무른다, 그친다 그래서 머무를 간, 그칠 간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돼지 시자 여기서 변화할 비자를 뺀 나머지 부분이 원래 이런 그 네 발 달린 짐승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이거를 세워서 나타내는 글자이고 여기다가 변화할 비자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인데 짐승들은 원래 산에나 들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짐승들을 잡아다가 가축으로 변화시켜 기를 수 있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멧돼지다. 그래서 돼지시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숟가락 비자로 쓰는 글자 이런 글자는 숟가락 시자가 있는데요. 왼쪽 편이 오를시, 바를시 그런 뜻의 글자에다가 숟가락 비자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뜻은 항상 오른손으로 바르게 잡아야 하는 게 숟가락이다. 그래서 숟가락 시라고 했는데 오른손은 옳은 일을 하는 손이란 뜻입니다. 숟가락 비자가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밥식자, 먹을 식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위에 부분이 모을 집이라고 해서 한 군데를 모은다는 뜻이고 여기다가 밥 고수할 흡자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이 글자들이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 뜻은 그릇에 모아놓고 먹는 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밥식자라고도 하고 먹을식이라고도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란할 비자입니다. 이 나란할 비자는 변화할 비자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은 모양인데 두 사람이 그쳐 서서 나란히 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이면 대부분 나란히라는 뜻으로 쓰이고 혼자 쓸 때는 견준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나란히라는 뜻으로 쓰이는 비평할 비자 보면은 손수변에 나란할 비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뜻은 남의 잘잘못을 이렇게 나란히 견줘보고 손으로 지적하여 비평을 한다. 그래서 비평할 비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다개자, 모두개자 글자는 위에 부분이 나란할 비자고 밑에 부분은 우리가 흰백이라고도 하고 말할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할백자의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나란히 그쳐 선 두 사람이 옳다는 말을 모두 다 같이 한다. 그래서 다개자, 모두개자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큰 대자가 되겠습니다. 큰 대자는 두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크다는 뜻도 되고 큰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토자나 또 옆에 있는 두 개의 모양 이걸로 변형되어 쓰기도 합니다. 큰 대자 모양대로 쓴 글자 보면은 클 태자가 있는데 클 태자는 원래 큰 대자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썼던 그런 글자인데요. 이거를 좀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그 큰 대자를 점으로 찍어 가지고 쓰는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하늘천자, 한일자 밑에 큰 대자를 썼는데 여기서 한일자는 펼쳐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밑에는 크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위쪽에 크게 펼쳐져 있는 하늘이다 해서 하늘천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큰 대자가 이렇게 흑도자 모양으로 변형돼서 쓰고 있는 글자 불글적자가 있네요. 여기서 불글적자의 위에 있는 흑도자는 말하자면 그 큰 대자를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불화를 이렇게 좀 변형해서 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은 큰 불이 타오르는 그 빛깔이 붉은색이다. 그래서 붉을적이라고 하는 글자고 또 달아날 주 위에 부분이 큰 대자가 변형된 글자 밑에는 발지자죠. 그래서 큰 발걸음으로 달아난다. 그래서 달아날 주라고 했고 또 큰 대자가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 설립자가 있습니다. 설립자는 밑에 있는 부분이 그 땅이고 땅 위에 원래 큰 대자를 이렇게 써야 하는 글자인데 모양을 이렇게 변형해서 쓰고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땅 위에 큰 사람이 바로 서 있다. 그래서 설립이라고 하는 글자고 또 큰 대자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쓰는 글자 또역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도 원래 모양대로 쓴다면 이 큰 대자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야 하는 글자입니다. 이 점은 겨드랑이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의 겨드랑이가 반대쪽에도 또 있다. 그래서 또역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큰 대자에서 한쪽 다리를 나타내는 걸 이렇게 구부려 놓은 모양이죠. 한쪽 정강이가 굽은 절름발이다 하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더우구자, 허물우자가 있는데 더우구자의 위에 점을 찍은 것은 어떤 짐을 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짐을 지고 있어도 뭐 힘든데 절름발이가 짐을 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짐을 지어서 더욱 힘에 겹다 해서 더욱 우락하고 또 허물우락하다 하는데 허물은 잘못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름발이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은 허물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허물우라고도 하고 쓰는 글자고요. 다음에 나아갈 치자, 이를 치자 보면은 왼쪽이 궁궐경, 서울경이라고 하는 글자, 이 절름발이 왕을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뜻은 허물을 딛고 더욱 힘써서 궁궐이 있는 서울로 나아가서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룬다. 그래서 나아갈치, 이룰치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없을무자입니다. 없을무자는 절름발이 왕자 위에 한일자를 그은 글자죠. 그래서 절름발이는 한일자처럼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없을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없을무자의 약자로도 쓰고 또 이 글자와 같은 글자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목멜기자입니다. 이 글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메어 고개를 뒤로 돌린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밥 고소할 흡자와 합쳐져서 이믹이라고 하는 글자로 쓰이는 글자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없을무자가 이 글자의 부수자입니다. 없을무자를 이렇게 모양을 좀 변형시켜 놓은 글자지요. 목이 맨다는 목멜기자와 밥 고소할 흡을 합쳐 놓은 이믹이 다할기 넘쳐날 모양이 있는데요. 이 글자는 고소한 밥을 목이 멜 만큼 넘쳐나게 이미 다 먹었다. 그래서 이믹이 다할기 넘쳐날기라고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에 설립자가 되겠습니다. 서 있다는 뜻인데요. 밑에 한일자는 땅이고 그 위에는 큰 대자를 이렇게 모양을 쪼개가지고 써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대로 쓴다면 밑에가 땅, 위에가 큰 대자 이렇게 써야 하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땅 위에 큰 사람이 서 있다. 그래서 설립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죄인 신자 이 글자의
생략형으로도 쓰입니다. 설립자가 서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자리 위자가 있는데요. 사람인 변에 설립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이 서 있는 자리다. 그래서 자리 위라고 하는 글자고, 끝단자, 바를 단자, 이 글자는 설립 변에다가 위에 그 몇산자 쓴 거는 가운데 큰 걸 아래까지 내려오게 하는 그 쌍날 철자를 이렇게 아랫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쓴 글자고요. 밑에 부분은 풀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서 있는 것처럼 양 끝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끝단자, 바를 단자라고 하는 글자고요. 설립자가 제신자의 밑에 있는 열십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로서 새신자가 있는데요. 새신자 위에 있는 부분이 죄인신자고 밑에는 나무목자, 오른쪽에 도끼근자를 합쳐놓은 글자죠. 죄인신자는 죄인의 몸에 문신하는 모양을 그려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죄인의 몸에 문신할 때 바늘로 찌르듯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그 벤 자리의 둘레에 새싹이 포기져 나온다. 그래서 새싹을 뜻하는 새신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아이동자 위에 부분은 원래 이 죄인 신자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밑에 있는 마을 리자는 원래 무거울 중자가 생략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범했다. 중죄인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살인했다든지 하는 그런 중죄인. 그래서 이 글자가 아이동이 된 이유는 그 무거운 중죄를 범한 자를 어린아이 취급했다. 그래서 아이동이라고 합니다. 중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막 이놈 저놈 이렇게 애들처럼 사람들이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녀첩자 윗부분이 죄인 신자고 밑에가 여자니까 죄를 지은 여자라는 뜻이 되겠네요. 옛날에는 각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은 이긴 나라의 사람들이 그 진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다 전부 다 자기들 노예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있을까요? 뭐 하녀나 첩으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녀첩자 또는 첩첩자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만들공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목수가 쓰는 자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라 자공자라고도 하고, 또 자로 길이를 재서 물건을 만든다 해서 만들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해가지고 장인공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만든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자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왼쪽 좌자가 있죠. 왼쪽 좌자 윗부분이 왼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쓸 때 가로로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삐칠뼈를 이렇게 쓰는 순서가요. 밑에다가 가공자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글자인데, 목수가 줄을 그을 때 자를 잡는 손이 왼쪽에 있다. 그래서 왼쪽 좌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연필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만들공자의 뜻으로 쓰는 글자, 강강자가 있네요. 울수변에 만들공자를 합쳐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강이다.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거고, 빌공자는 윗부분이 구멍혈자, 밑에 부분은 만들공에서 땅을 파내서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그 속이 텅 비어 있다 해서 빌공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고룡자는 실사변에 만들공자, 긴 실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요. 옛날에 배를 짜기 위해서 삼이나 못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긴 실을 만들기 위해 무릎에 비벼가지고 이어 놓을 때 여러 번 비비니까 무릎에 핏발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붉어진다. 그래서 붉을홍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에 만들공자 하나를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